안녕하세요. 부모님 복이 가득한 40대 남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부모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겐 무려 3분의 어머니와 3분의 아버지가 계셨거든요. 남들과 달리 조금 특별했던 제 인생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볼까 해요. 6분의 부모님 중 유일하게 최악이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제 친모였습니다. 반면 제 친아버진 늘 외아들인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던 다정한 분이었죠. 아버진 화물 트럭을 운전하며 가족을 건사하셨어요. 반면 엄마는 주부라는 본분 같은 건 길바닥에 갖다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순철아, 큰 집 가자. 엄마는 늘 진한 화장과 높은 구두를 신고 놀러 다니기 바빴어요. 그리고 놀러 나갈 때마다 저를 근처에 있던 큰아버지 집에 맡기셨죠. 형님, 우리 순철이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동서, 순철이 돌봐주는 거야 어렵지 않지만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맨날 애를 맡기고 쏘다녀. 게다가 귀가도 매번 늦어서 애는 서방님이 데리러 오게 하잖아. 애한테 어릴 때 엄마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데 자중 좀 해. 큰어머니는 올곧고 상냥한 분이셨어요. 때문에 저희 아버지와 우애가 좋던 큰아버지와 함께 그런 엄마를 매번 못마땅해 하셨죠. 이런 성장 과정을 거친 전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큰아버지, 큰어머니, 또 저보다 1살 많았던 사촌형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늘 형과 뛰어놀며 큰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았어요. 아버진 저를 데리러 올 때마다 큰아버지, 큰어머니께 늘 미안해 하셨죠. 그리고 그런 아버진 제 나이 고작 7살에 트럭을 몰고 퇴근을 하다 그만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날 이 나이에 과부 만들어 놓고 혼자만 죽어버리니까 좋냐? 이 나쁜 인간아. 내 인생 책임져. 엄만 장례를 치르는 내내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망가진 자기 신세를 탓하면서요. 자기 슬픔에 빠져 저는 안중에도 없는 엄마를 대신해 엉엉 울던 절 챙겨준 건 역시나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셨죠. 그리고 엄마는 장례가 끝난 지 2주쯤 뒤의 주말 갑자기 이삿짐 센터 직원을 불러 집에 있는 짐을 전부 빼더군요. 엄마, 우리 이사가? 이사가. 아저씨, 제가 적어드린 주소 있죠? 그쪽으로 짐 다 옮겨주시면 돼요. 저는 트럭 출발하면 뒤따라 갈게요. 이삿짐이 실린 트럭을 먼저 출발시킨 엄마는 짐가방 하나를 들고 저를 큰 집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큰 집 앞에 도착하자 엄마가 제게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분명 직접 얼굴 마주하면 나한테 난리법석을 떨 테니까 초인종은 네가 직접 누르렴. 난 이만 갈게. 어디 가요, 엄마? 내가 이사 간다고 했지 너랑 같이 간다고는 안 했잖아. 미안하지만 엄만 엄마 인생 살아야 하거든? 혼자 애 키우면서 인생 망칠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 넌 여기서 키워달라고 네 큰엄마 큰아빠한테 부탁해봐. 그럼 나 간다. 나도 데려가요, 엄마. 엄마는 저를 큰 집에 버리러 갔던 겁니다. 저는 엉엉 울며 엄마를 쫓아가다 그만 넘어졌어요. 하지만 엄마란 인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죠. 제 울음소리를 듣고 놀란 큰어머니는 뒤늦게 집 밖으로 달려나와 저를 발견하곤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제게 엄마가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큰어머니와 큰아버진 분노를 금치 못하셨습니다. 큰아버진 뒤늦게 달려나가 제 엄마를 찾아봤지만 결국 찾지 못하셨죠. 한참 뒤 씩씩대며 집에 들어온 큰아버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쁜 여편네. 어떻게 사람이 자식을 이렇게 가차없이 버려? 내가 부동산 찾아가서 그 집주인 연락 잘 안 해서 물어봤거든? 이미 전세 보증금도 다 돌려줬대. 집 보증금에 내 동생 유산까지 다 들고 튀어버린 거야, 그 여자. 화를 내는 큰아버지 옆에서 큰어머니는 우는 저를 끌어안곤 우리 불쌍한 순철이는 어쩐대요 하고 흐느끼셨죠. 불쌍한 거 순철아, 큰엄마랑 큰아빠가 이제 네 부모가 돼주마.
그렇게 전 7살 때부터 큰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막 버림받은 직후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아무리 제가 큰 집을 좋아했다고 해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데다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까지 더해지니 그 충격이 엄청났던 거죠. 큰 집에서 살게 된 첫날, 저는 우느라 통 잠을 청하지 못했는데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온 큰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군요. 우리 순철이 잠 안 오는구나? 우리 거실에서 다 같이 잘까? 그럼 좀 더 안심도 되고 잠도 잘 올 거야. 그렇게 한동안 큰어머니와 큰아버진 형까지 거실로 불러 저와 다 함께 잠을 청해 주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은 큰어머니의 손, 제 배 위에 턱 올려진 잠든 형의 한쪽 다리, 형 옆에서 잠들어 드르렁거리던 큰아버지의 코골이, 그것들이 상처받은 제 마음을 얼마나 위로해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전 서서히 큰 집의 진짜 가족이 되어갔고 자연스럽게 두 분을 부르는 호칭도 큰어머니 큰아버지에서 어머니 아버지로 변하게 됐어요. 그렇게 두 분은 제 두 번째 부모님이 돼주신 거예요. 하지만 호칭이 변했다곤 해도 저는 가끔 가족의 눈치를 봤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제가 군식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던 전 고학년이 되며 학습지 하는 친구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땐 아직 학원보단 학습지가 유행하던 때였거든요. 하지만 11살의 어린 나이에 괜히 학습지 비용이 걱정돼 두 분께 말을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부모님은 제게 곧 다가올 생일에 받고 싶은 선물이 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그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학습지를 하고 싶다고 말했죠. 뭐? 학습지? 그거야 충분히 시켜줄 수 있지. 근데 그걸 왜 선물로 받고 싶어 하니? 그건 그냥 우리한테 말하면 됐는데. 학습지 비용이 은근히 비싸다고 친구 부모님들이 투덜댔대요. 학습지도 비싼데 저는 두 분 친아들도 아니니까 죄송해서 말을 못했어요. 뭐? 너도 덕현이도 둘 다 똑같은 우리 아들이야. 여보, 얘 말하는 거 좀 봐요. 속상해 죽겠네 정말. 그동안 혼자 그런 생각하면서 상처받고 있었어? 이리 와. 아휴, 우리 짠한 아들, 이 엄마가 안아줄게. 그래 순철아, 너랑 덕현이랑 다르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말어. 우리 순철이 하고 싶은 거 이 아버지가 다 시켜줄 테니까. 두 분의 말씀에 그제야 저는 안도가 되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옆에서 형은 그런 저를 보며 쟤는 왜 학습지 같은 걸 하고 싶어 하지 하고 중얼거리고 있었죠. 그렇게 학습지는 시작했지만 저는 그 이후로도 한 번씩 부모님의 눈치를 봤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절 품어주거나 나무라셨고 그렇게 전 마음속의 불안함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 하나 달라진 건 종종 형과 다투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의 자식인 형에게 뭐든 양보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형과 싸우는 일이 없었는데 제가 정말 부모님의 자식이라는 안도감을 갖게 되자 그제야 평범하게 형과 투덕거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우리 형제를 전혀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혼내셨어요. 예를 들어 저는 15살 때 형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약간의 몸싸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형한테 되들어? 이 게임 한 판만 하고 진짜 비켜준다니까. 거짓말하지 마. 형은 맨날 한 판만 하면서 양보 안 해주잖아. 나도 게임하고 싶단 말이야. 약속한 시간 지난 지가 벌써 1시간이나 됐어. 지금 생각해보면 참 별일도 아니었어요. 형이 집에 한 대 있던 컴퓨터를 차지하고 제게 양보해주지 않았던 일이었죠. 원래 형에게 그렇게까지 대든 적은 없었는데 그날따라 그동안 형에게 쌓였던 앙금이 터진 겁니다. 제가 물러서지 않자 형은 제 어깨를 주먹으로 밀쳤고 저도 형에게 똑같이 행동했어요. 그리고 마침 주말이라 집에 계시던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시곤 아주 크게 화를 내셨죠. 이것들이 어디 형제끼리 주먹질이야? 내가 니들을 그렇게 가르쳤어? 덕현이 너 형이 돼서 동생한테 양보도 잘하고 그래야지. 어디서 나이 가지고 으스대면서 동생을 쳐?
그리고 순철이 너 아무리 형이 먼저 그랬대도 그렇지 감히 형한테 똑같이 주먹질을 해? 너희 둘 다 안 되겠다. 이리 와. 회초리 맞자. 그날 형과 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회초리로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렇게 무섭게 화내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그리고 엉덩이를 부여잡고 울고 있는 저와 형을 어머니는 집 밖으로 쫓아내셨어요. 자, 이 돈으로 나가서 목욕탕 갔다가 빵도 사 먹고 와. 싸웠으면 뚱에 있지 말고 뒤끝 없이 화해하는 법도 배워야지. 다른 데로 셀 생각 말고 둘 다 전부 하고 와. 서로 때도 박박 밀어주고 들어올 때도 서로 냉전 중이면 그땐 엄마도 정말 화낸다. 생각해보면 그때 대충 다 했다고 거짓말하고 밖에서 시간을 때웠어도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름 착하고 순진했던 우리 형제는 어머니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고지곧대로 따랐죠. 입이 대빨 나온 상태로 우리 목욕탕에 갔는데 웃기게도 서로 때를 밀어줬어요. 서로 아프네 어쩌네 하면서 또 싸울 뻔하기도 하면서요. 그래도 뭔가 기분은 좀 풀린 상태에서 바나나 우유를 마시고 시내 빵집에 가서 맛있는 빵하고 우유까지 먹으니 언제 그랬냐는 듯 화가 사르르 풀리지 않겠어요? 야, 빵 맛있다. 우리 저거도 먹자. 그럴까? 남은 돈으로 어머니 아버지 것도 사가자 형. 그렇게 우린 부모님의 빵까지 사들고 언제 싸웠냐는 듯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두 분은 방식은 다르지만 같은 애정어린 마음으로 우리 형제를 똑같이 가르치고 키워주셨죠. 이후 성인이 된 우린 각각 다른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미술을 시작한 형은 살던 지역과 가까웠던 지방 국립대 미술 관련 학과를, 공부를 잘했던 전 서울에 있는 대학의 경영학과를 졸업했죠. 대학생 시절에 저는 나름 성인이 됐으니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각자 아르바이트 한 돈을 모아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그 뒤 저는 과외를 하고 형은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아 우린 부모님을 모시고 정말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죠. 우리 아들들이 언제 이렇게 커서 부모 데리고 여행할 생각을 했대? 그러게요. 애들이 정말 다 컸네요. 자, 우리 아들들 이 아버지랑 같이 맥주 한잔 하자. 이렇게 기분 좋은 날 술을 빼먹을 수는 없지. 부모님은 그런 우리를 굉장히 기특하게 여기셨습니다. 저는 그런 두 분께 그동안 부끄러워서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 친엄마가 저를 버렸을 때 혼자 된 저를 외면하지 않고 거두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젠 두 분께 받은 은혜 제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갚을게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건강하셔야 돼요. 아셨죠? 제 말에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셨고 어머니는 왈칵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그때 드린 말씀처럼 저는 정말 오래오래 두 분께 효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런 제 뜻을 잔인하게 꺾어버리더군요. 대학을 졸업한 후 형은 서울로 올라와 디자인 관련 회사를 다녔고 저는 나름 알아주는 중견기업에 입사해 우린 둘 다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형은 나이 34에 결혼을 했고 이듬해엔 예쁜 딸을 낳기도 했죠. 진이야, 할아버지 해봐라. 어? 아직 엄마 아빠도 못하는데 어떻게 할아버지라는 말을 해요. 아버지도 참. 야, 순철아. 아버지 어머니 저렇게 좋아하시는 것 좀 봐. 최고의 효도는 손주를 안겨드리는 거라더니 그 말이 진짜 맞지 않냐? 넌 언제 장가 가서 효도할래? 나도 지금 소개받아서 만나는 여자친구 있어. 아버지, 저도 얼른 결혼해서 효도할게요. 기다려주세요. 형의 말에 저는 웃으며 아버지께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그 말을 지키지 못했어요. 바로 그 해에 아버진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원인 모를 급성 폐혈증이 원인이었죠. 아버지, 그동안 제가 더 효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니 걱정은 하지 마세요. 형하고 제가 잘 모실게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컸지만 더 걱정됐던 건
혼자 남으신 어머니였습니다. 형과 전 서로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주장했어요. 형은 결혼해서 형수님이랑 딸까지 있잖아. 형수님 불편해하셔. 우리 집사람이 먼저 어머니 모시자고 권해준 거야. 그리고 너 지금 사는데 회사 근처 원룸 오피스텔이잖아. 당장 이사한다고 해도 시간이 걸릴 텐데 그냥 내가 모실게. 나 장남노릇 좀 하게 해주라. 결국 어머니는 지방에서 올라와 형의 집으로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머니를 모시기에 형의 조건이 훨씬 부합했거든요. 그래도 형의 집은 같은 서울이라 저희 집에서 거리가 가까워 저는 오며 가며 어머니를 자주 찾아뵐 수 있었죠. 형과 형수님 그리고 저의 노력에 어머님 점점 웃음을 찾으셨는데 그래도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하셨던 모양이더군요. 네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아했겠니?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순철이 드디어 예쁜 색시 만나서 장가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와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 뒤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결혼식이 진행되는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하시더니 양가 부모님께 인사하는 시간엔 저를 끌어안고 저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의 말에 결국 저까지 참았던 눈물을 왈칵 터뜨리게 됐죠. 그런 아픈 가정사가 있었구먼. 자네가 어머니께 더 애틋한 마음을 가질 법도 해. 그런 훌륭한 분이라면 나라도 나서서 더 챙겨드리고 싶어. 제 아내는 마음 따뜻하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내의 가족인 장인 장모님과 아내보다 7살 어렸던 처제 또한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저희 장모님은 천사셨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결혼 전 미리 제 가정사를 들으셨는데 특히 장모님이 크게 감동하시곤 결혼 후 저희 어머니를 살뜰히 챙겨주셨거든요. 얘 순철아, 나 오늘 저녁에 누구 만나서 밥 먹고 왔는지 아니? 누구요? 네 장모. 사부인이 얼마 전에 나한테 전화하셔선 나 시간 될 때 같이 식사나 하자고 하시더구나. 서울엔 지인이 많이 없으시지 않냐면서 나만 좋으면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하자면서 말이야. 거절하긴 좀 그래서 나가봤는데 사람이 참 따뜻하시더구나. 나랑 대화도 곧잘 통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결혼 초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를 자신도 챙겨드리고 싶다던 그 말씀이 그만큼 진심이실 줄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 뒤 감사하게도 장모님은 늘 서울에서 쓸쓸해 하시던 저희 어머니와 자주 교류하며 같이 놀러도 다니고 식사도 하시더군요. 덕분에 저희 어머니는 전보다도 훨씬 밝아진 모습을 보이셨죠. 자식이 채워드릴 수 없던 부분을 바로 장모님께서 메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함께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제게도 친아들 대하듯 잘해주셨어요. 어릴 적 친모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절 부모로서 더욱 보듬어주고 싶으시다면서요. 저를 품어주신 세 번째 부모님, 그분들이 바로 제 장인 장모님이었죠. 두 분이 제게 잘해주신 일화는 일일이 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꼽자면 도시락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네요. 김서방, 자네 출근 시간 맞춰서 집 앞으로 갈 테니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게. 또요? 저 정말 괜찮은데 장인어른 힘드시잖아요. 장모님도 일찍 일 나가시느라 힘들 텐데 왜 자꾸 제 도시락을 싸주신대요. 저 너무 죄송해요. 저희 회사에 조식, 중식, 석식 다 나오는 구내식당도 있어요. 아들 먹이려고 하는 건데 왜 힘들겠어. 자네 장모도 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매번 구내식당에서 밥 먹으면 물리잖아. 장모님은 오래도록 운영하던 식당을 불경기 때문에 폐업한 후 50대 때부터 병원 구내식당에서 일하셨다고 해요. 그 덕분인지 장모님은 음식 손맛이 굉장히 좋으셨는데 우리 사이 고생한다며 제게 가끔 도시락을 싸주기도 하셨죠. 당신 자신도 새벽에 일을 나가느라 힘드셨을 텐데 새벽에 일어나 제 도시락을 싸주신 거예요.
그리고 개인 택시를 운전하시던 장인어른은 이미 출근한 장모님을 대신해 출근길에 제게 도시락을 배달해 주셨을 뿐 아니라 저를 회사까지 아예 태워다 주기까지 하셨어요. 제 아내는 처녀 때부터 레스토랑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기에 출근하면 아주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 도시락을 싸줄 필요가 없으셨다면서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다 제 나이 39엔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생기기도 했습니다. 굳이 데리러 안 와도 된다니깐. 아무튼 우리 아들 참 말 안 들어. 그치 현자야? 아유 언니, 밖에선 그런 말 하면 안 돼. 나야 우리 사위 칭찬이니까 괜찮지만 그렇게 자식 자랑하다간 밖에서 시기질도 다 받는다. 어느 날 저녁 퇴근을 한 제가 어느새 서로 언니 동생 하는 사이가 돼버린 어머니와 장모님을 차로 모시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두 분이 멀지 않은 곳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기에 집에 태워다 드릴 요량으로요. 그런데 마침 두 분께 드리려고 아내가 사다 놨던 스카프가 생각나 잠시 저희 집에 먼저 들리게 됐죠. 그런데 저희 집이 있던 빌라 앞에 웬 여자 한 명이 서성거리고 있지 않겠어요? 순철아, 나야, 네 엄마. 어쩜 어릴 때 모습 그대로 컸구나. 그리고 그 사람은 차에서 내린 저를 보자마자 후다닥 달려와 아른 체를 하더라고요. 네, 그 사람은 바로 오래전 저를 버리고 도망갔던 친모였죠. 친모의 얼굴에도 세월이 흘러 있었지만 그 잊지 못할 고약한 눈매만은 그대로이기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더군요. 저는 그 여자를 보고 기겁을 했는데 그 여잔 뒷걸음질 치는 제게 자꾸만 다가와 친한 척을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본 엄마한테 넌 인사도 제대로 안 하니?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그리고 내가 날 버린 당신이 뭐가 반가워서 인사를 해요? 저리 가요. 요즘엔 사람 쓰면 누가 몇 시에 똥을 싸는지도 다 알아봐주는 세상인데 너 여기 사는 거 하나 못 알아내겠니? 그래, 물론 내가 안 반갑겠지. 근데 순철아, 그땐 나도 너무 어렸어. 너 버리고 나서 정말 많이 후회했는데 염치가 없어서 차마 네 앞에 못 나타난 거야. 너 좋은 직장 다니면서 결혼해서 아들도 둘이나 낳았다며? 우리 손주들 얼굴도 궁금하다. 나 잠깐 집에 좀 들여다 보내주면 안 되니? 미쳤어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내 아들들을 봐요? 가라고요 좀. 왜 찾아왔는지 궁금하지도 않으니까. 아유 참, 밀지 좀 마라 얘. 알았어. 그럼 갈 테니까 저기 순철아, 엄마 한 5천만 원만 해주면 안 되겠니? 사실 엄마가 2년 전에 두 번째 재혼을 했었는데 이번에 바람 피우다 재수없게 걸려서 위자료를 물게 됐지 뭐니. 에휴, 바람 피운 놈은 나 때문에 자기도 위자료 토해내게 돼서 열받는다고 날 뻥 차버려서 돈 나올 데도 없어. 집도 월세라 뺄 보증금도 없던 차에 마침 딱 네가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너 잘 사나 뒷조사 좀 해봤더니 생각보다 더 잘 살고 있더구나. 순철아, 내가 아무리 미워도 너 나 아니면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을 텐데 나 돈 좀 해줘. 어? 그 돈이면 위자료도 내고 보증금도 많이 올려서 더 좋은 월세집으로 이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아니면 나한테 아예 집을 좀 해주던가. 내가 그걸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완전 제정신이 아니네. 넌 만약에 돈 안 해주면 이렇게 맨날 찾아와서 괴롭힐 거야. 네 처가로 찾아가서 진상 부려볼까? 네 아내야 널 이해해준다 쳐도 세상 어떤 처부모가 나 같은 부모 있는 사위를 좋아하겠니? 어디 미운 털 좀 제대로 박히게 해줘? 친모는 저를 약올리듯 실실대며 비아냥대더군요. 그것도 되도 않는 겁박질까지 해대면서요. 기가 막혀서 쫓아내려던 순간이었어요. 그때 제 등 뒤에 있던 차 뒷좌석 양쪽 문이 열리며 영웅들이 등장했습니다. 열린 창문 틈새로 모든 소리를 전부 들어버린 저희 어머니와 장모님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친모는 제 또 다른 두 어머니에 의해 탈탈 털리기 시작했죠. 이 상추 위에 어리굴젓이랑 같이 올려서 쌈 싸먹을 옆에 내가 감히 누구 사이한테 겁박질이야? 언니,
저 여자가 우리 김서방 버리고 간 망할 놈의 친모라는 거지? 야, 내가 김서방 장모다. 우리 집에 찾아온다고? 찾아와봐 어디. 오자마자 믹서기로 확 갈아버릴 테니까. 동서. 아니지, 동서는 무슨. 야, 이 썩을 거사. 네 아들 짐덩이라고 우리한테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5천? 5천? 너 전봇대에 묶여서 하루에 5,000대씩 맞아볼래? 얘 현자야, 저것 좀 잡아봐라. 핸드백으로 메타적 좀 실컷 하게. 알았어 언니. 그 앞에 세부치 달린 데 있지? 그걸로 아주 입술을 터뜨려버려. 어머니와 장모님은 사나운 표정으로 두 팔을 걷어붙이곤 친모에게 달려드시더군요. 죄진 거 없는 저도 들으면서 오금이 저렸는데 그 여잔 오죽했겠습니까? 그 여잔 두 분을 보곤 기겁을 하며 제게 말 한마디 더 하지 못하고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어머니와 장모님은 끝까지 그 여자를 쫓아가며 이렇게 소리치셨어요. 어딜 도망가 이 여편네야. 이리 안 와? 너 꼭 내 집 찾아와라. 아주 내 작사를 내버릴 테니까. 너 내 아들 앞에 한 번만 더 나타났다간 쇠막대기로 쳐 맞을 줄 알아. 이 일줄 묵은 변비 똥처럼 더럽고 냄새나는 거사. 두 분께 단단히 겁을 먹었는지 그렇게 위풍당당하던 그 여잔 그 뒤 절대 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께 이야기를 들은 장인어른은 제 출퇴근 시간에 맞춰 집과 회사로 한동안 절 데리러 오기까지 하셨죠. 이러지 마시라고 해도 이럴 땐 든든한 아빠가 필요한 법이라면서 말입니다. 게다가 형까지 합세해 저희 집에 쓸 줄도 모르는 형네 장인어른의 골프채까지 가져다 놓는 통에 전 도리어 그 일로 가족의 사랑을 듬뿍 느끼게 됐어요. 장인 장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처제는 형부 엄청 사랑받는 사위이자 아들이네요 하고 웃으며 말했었죠. 당시 일을 그만두고 3살, 2살이던 두 아들을 집에서 돌보던 아내는 자신은 별다른 힘이 돼주지 못했다며 미안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애들이랑 같이 집에서 날 기다려주는 것만 해도 나한텐 더없이 큰 힘이 돼. 당신하고 애들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야. 늘 조용히 내 곁을 지켜줘서 고마워 여보. 이렇듯 우여곡절도 겪으며 저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양가 부모님 덕에 행복한 세월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 41가 됐던 해엔 장모님께 굉장히 죄송했던 사건이 일어났어요. 때는 그해 장모님의 생신날이었죠. 왜 이렇게 안 오시지?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저는 퇴근 시간보다 2시간 이르게 조퇴를 한 후 장모님이 일하시던 구내식당 앞에서 장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의 퇴근 시간이 4시였기에 장모님을 모시고 가락시장에 가 회를 떠서 처가로 향할 요량으로요. 그날 처가에 다 같이 모여 생신 파티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장모님이 나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장모님이 전화도 받지 않으셨기에 30분이 지나자 저는 식당 내부로 들어가 주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펼쳐지던 광경을 보고 저는 기겁을 하고 말았죠. 박현자 씨, 일 똑바로 안 해? 일을 다 마치지도 않고 어딜 감히 퇴근하겠다는 소리를 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전 점심 끝나고 나온 설거지까지 다 마쳤는데요. 석식 준비가 아직 다 안 됐잖아. 저는 4시 퇴근이라 원래 석식이 다 준비되기 전에 퇴근이잖아요. 저 지금 사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원래 30분 전에 퇴근했어야 하는데 두 분이 두 분 목 석식 재료 손질까지 다 하고 가라고 해서 다 해놨잖아요. 제발 저 좀 보내주세요. 아휴, 사위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이제 막 이직한 주제에 얼른 직장에 적응할 생각을 해야지. 일 끝나고 놀러 갈 생각만 하고 있어? 당신 내가 영양사한테 말해서 확 잘라줘? 우리 여기서 일한 지 10년 넘은 사람들이야. 영양사든 인사과장한테든 한마디만 하면 당신 모가지라고. 잔말 말고 얼른 석식 준비 안 해? 다들 뭘 봐? 얼른 일 안 하고. 그곳에선 장모님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아주머니 직원에게 윽박지름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장모님은 그들이 억지를 부리며 퇴근시켜주지 않자 마지막엔 서럽게 눈물까지 흘리셨죠. 다른 직원들은 그들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장모님을 애써 외면한 채 일을 하고 있었더군요. 너무 화가 났지만 그래도 장모님의 직장이니 제가 함부로 끼어들어도 되나 싶어 저는 잠시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 두 직원의 행동이 갈수록 가관이지 않겠어요? 뭐해요? 얼른 일 안 하고. 이 아줌마 지금 나이 좀 있다고 자존심 부리는 거야? 왜 울어? 당신보다 나이도 어린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으니까 억울해? 그럼 우리보다 더 일찍 여기서 일하지 그랬어? 안 그러니 춘경아? 내 말이 박현자 씨 꼬우면 그만두던가. 근데 원래 일하던 직원이면 몰라도 나이 65 먹은 사람 신규 채용하려는 데는 별로 없는 거 알지? 잘리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경력직이라며. 그럼 우리 두 사람 목 정도는 수월하게 해내겠네. 언니, 우린 휴게실에서 1시간 정도 간식이나 먹고 올까? 어차피 영양사 석식 시간엔 업무랑 발주 때문에 마지막에 확인만 하러 내려오잖아. 그러자. 아이, 근데 이 아줌마 계속 꿈쩍도 안 하고 울기만 하네. 이봐, 일하라고. 벌써 가는 게 먹었어? 지금 내 말 씹어? 어? 두 여자 중 언니라고 불린 사람은 장모님의 어깨까지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고함을 지르며 주방 안으로 들어가 장모님께 달려갔어요. 장모님, 괜찮으세요? 당신들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뭐야, 박현자 씨, 일터의 사위를 불러들여? 당신 공사 구분 못해? 과장님. 그러자 언니라고 불린 사람은 장모님께 비난을 퍼붓다 제 얼굴을 보곤 경직되더군요. 그리고는 말을 더듬거리며 제게 말했죠. 장모님이라니, 박현자 씨가 과장님 장모예요? 그럼 박현자 씨를 기다리고 있다던 사이가 과장님이었다고요? 과장님이라니, 언니 아는 사람이야? 너 몰라? 제대로 얼굴 좀 봐봐. 우리 회사 인사 과장님이잖아. 얼른 인사드려. 네, 장모님이 일하시던 구내 회사는 바로 저희 회사 내부에 있던 회사 자체에서 운영하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전 식당을 포함한 회사 내 모든 부서 인사를 책임지던 인사과 과장이었고요. 당시 장모님은 일하던 병원 구내 식당에 인원 감축 문제로 일자리를 잃으셨었어요. 저는 이제 연세도 있으니 쉬시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지만 워낙 성실하셨던 장모님은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셨죠. 그때 마침 저희 회사 구내 식당에서 사람을 구하던 게 생각나 장모님께 말씀드려 장모님이 면접에 지원하셨던 거예요. 물론 면접에 유리할 수 있도록 장모님께 이것저것 말씀드리며 도움을 드리긴 했지만 최종 결정은 식당의 책임자이던 영영사님께 맡겼기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날은 장모님께서 일하신 지 딱 닷새 되던 날로 그전엔 장모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고 계셨던 건지 점심 먹을 땐 장모님을 뵙지 못했고 퇴근은 장모님이 저보다 훨씬 빠르셨으니까요. 게다가 통화로 일이 어떠신지 여쭤봤을 땐 분명 사람들도 좋고 할만하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전혀 장모님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었던 건지 몰랐던 겁니다. 심지어 두 직원은 모두 제가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말처럼 저희 회사에 10년 넘게 있던 직원들이라 회식할 때 얼굴을 봤었거든요. 그 직원들은 제가 목에 걸고 다니던 사원증 때문에 제가 누구인지 알았고 언니라고 불린 직원은 가끔 제게 살갑게 과장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도 하곤 했었죠. 저는 사색이 된 그 두 사람에게 계속해서 화를 냈어요. 두 분 저랑 친하십니까? 인사 과장한테 말하면 단번에 저희 장모님 자를 수 있다면서요. 어디 얘기해보세요. 우리 장모님이 대체 뭐가 그렇게 부족하고 잘못을 해서 두 분한테 이런 취급을 당하는지요. 그게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요. 우리 오며 가며 인사도 자주 했는데 우리 정도면 친한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린 진짜 과장님 장모가 미워서가 아니라 일을 가르쳐 주려고 한 거죠.
그치, 춘경아? 맞아요. 아유, 사람이 왜 이렇게 울어. 누가 보면 우리가 나쁜 사람인 줄 알겠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일 가르쳐 준다면서 왜 휴게실에 가서 간식을 까먹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추가 근무를 시키면 회사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는데 그거 두 분이 챙겨줄 겁니까? 그리고 아까 저희 장모님 어깨를 손으로 쿡쿡 찌르셨죠? 그거 폭행이에요. 알아요? 두 분이 지금 하고 있는 짓 전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요. 저 절대 이거 그냥 못 넘어갑니다. 아이고, 과장님, 죄송해요. 예? 아유, 우린 현자 씨가 과장님 장모인 줄 정말 몰랐어요. 맞아요, 과장님. 아유, 현자 씨. 왜 우리한테 인사 과장님이 사이라고 말을 안 했어? 아니, 안 했어요. 사이가 힘 있는 사람이면 막대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니면 함부로 굴어도 됩니까? 그건 어느 나라 법이에요. 저 일 정식으로 문제 삼아서 처리할 겁니다. 장모님 가요. 저런 사람들 말 한마디도 더 듣고 계실 필요 없어요. 과장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과장님, 과장님. 저는 미친 듯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퍼부으며 장모님을 모시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장모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여전히 흐느끼고 계셨죠. 그리고 전 장모님을 차로 모시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장모님은 그런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며 그제야 눈물을 멈추시더라고요. 자네가 왜 우나? 너무 죄송해서요. 저는 장모님이 저런 대우를 받고 계신 줄을 몰랐잖아요. 제가 권해드린 직장인데 정작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장모님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괜찮아. 울지 마. 자네가 왜 죄송한가? 내가 말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아니면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이 회사 인사과장이 장모님 사이라고 말이라도 하지 그러셨어요. 그랬으면 저 사람들이 못 그랬을 텐데요. 속상하게 해서 미안하네. 난 그냥 자네에게 걱정 끼치기 싫었고 자네 이름을 팔아 내 안위를 지키고 싶지도 않았어. 저런 텃세 부리고 갑질하는 사람들 어딜 가든 있기 마련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꾹 참은 거지 뭐. 저 사람들 말대로 이제 내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 여기서 잘리거나 그만두면 어디 가서 또 이만한 돈 받고 일을 할 수 있겠나. 그래서 그랬는데 자네가 이렇게까지 속상해할 줄은 몰랐다네. 미안하네, 김서방. 네, 저 진짜 너무 속상하니까 이제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들 일하는 내내 장모님을 저렇게 괴롭혔어요? 다른 사람들은 장모님을 아무도 안 도와주고요. 영양사는 대체 뭐하고 있었어요? 이 영양사는 그냥 자기 일만 하면서 그 둘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든 말든 신경 안 쓰는 사람이야. 그래도 영양사가 보고 있을 땐 좀 덜한데 꼭 영양사가 없을 때 저렇게 더 심하게 굴더라고. 다른 사람들도 저 두 사람 기에 눌려서 아무 말 못한 거지. 그 둘이 없을 땐 그래도 나한테 미안해하고 챙겨줬어. 들어보니까 그 전 사람들도 그 둘 때문에 엄청 많이 그만뒀다고 하네. 다른 사람들한테도 못되게 구는데 꼭 한 명씩 유독 나한테처럼 못살게 굴곤 했나 봐. 이번엔 내가 그 한 사람이었던 거지. 식당은 회사 사람들 눈이 잘 닿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제가 까맣게 몰랐네요. 여태 계속 직원이 그만뒀던 것도 다 그 둘 때문이었다는 거죠? 알겠어요, 장모님. 앞으로 걱정 마세요. 제가 장모님 복수 시원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저는 뿌득뿌득 이를 갈며 장모님 눈에서 눈물 나게 한 그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심란한 마음으로 장모님과 회를 떠서 처가로 갔어요. 장모님의 부탁 때문에 가족들에겐 그날 일을 비밀로 했는데 생신 파티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장모님을 보니 자꾸만 눈물이 나서 참느라 혼이 났습니다. 낮에 서럽게 우시던 정반대의 장모님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을 가려서요. 저는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영양사부터 호출해 전날 일에 대해 싸늘하게 말했어요. 식당 총책임자가 영양사님 아닙니까? 식단을 짜고 음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방 내 직원들 관리도 영양사 이목 아닌가요? 다른 데보다 저희가 월급도 넉넉히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시려면 그 자리에 왜 계세요? 저희 회사 오겠다는 영양사분들 정말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여기 오기 전부터 워낙 오래 계셨던 분들인데다 저희 어머니 버린 분들한테 싫은 소리를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주의하겠습니다. 어머니 버린 건 제 장모님인 박현자 씨도 그동안 그만뒀던 분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그건 그냥 귀찮은 일에 끼기 싫어서 방치했던 사람의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네요. 경고입니다. 두 번은 없어요. 그렇게 영양사에게 경고를 준 뒤 저는 모든 시간대 식당 직원들을 한 사람씩 불러 전부 다 면담했습니다. 들어보니 그 둘은 정말 문제가 많은 직원들이었더라고요. 직원들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키고 할 일을 떠넘기며 욕설과 모욕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모든 직원들이 입을 모아 폭로했죠. 게다가 몰래 주방의 식재료들을 훔쳐가기까지 했다는 증언도 속출했어요. 그래서 전 그 길로 상부의 허락을 받은 뒤 그 둘을 불러 해고를 통보했죠. 해고라니요? 과장님,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이렇게 해고 통보하는 거 불법 아닌가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회사 돈 횡령으로 인한 정당한 징계 처분입니다. 회사 돈으로 산 식재료들에 식기까지 한 번씩 훔쳐가셨다면서요? 그건... 과장님, 저희한테 아직 시집장가 안 간 자식들이 많습니다. 저도 충격이 얘도 60이 넘었는데 이 나이에 새로 채용해 준다는 데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거기다가 여기만큼 월급 잘 쳐주는 곳은 정말 못 구한다고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하지 말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시집장가 안 간 자식들이 있던 건 두 분 갑질 못 견디고 그만둔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다른 사람 인생에 피해를 끼쳐놓고 두 분은 평생 잘 먹고 잘 살 줄 아셨습니까? 두 분이 잘하는 갑질, 전 정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으니까 나가세요. 그리고 다른 곳 가서 꼭 두 분이 남들한테 했던 텃세 꼭 똑같이 받길 바랍니다. 두 사람은 계속 엉엉 울며 빌었지만 이미 끝난 게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10년 넘게 다닌 직장에서 초라하게 잘려야 했죠. 장모님은 그날 제가 퇴근할 때까지 절 기다리셨는데 제가 모셔다 드리던 차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나지만 그 둘이 풀이 죽은 채로 그만두게 되니까 다른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나오기 전부터 정말 다들 마음고생이 많았나 봐. 내가 이렇게 우리 사이덕을 보내. 고마워 김서방. 그리고 그런 모습 보여서 정말 미안했네. 장모님은 영양사마저 자신과 직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영양사에게 났던 화가 조금이나마 누그러졌죠. 얼마 뒤 구내식당엔 새로운 직원 아주머니 두 분이 채용됐는데 장모님께 여쭤보니 누구 하나 텃세 부리는 일 없이 장모님과 그 두 분을 잘 도와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영양사도 자신의 잘못을 개선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직원들과 면담을 하며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다행이다 싶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 전 한 번씩 구내식당의 직원들 모두와 직접 면담을 진행하게 됐죠. 장모님, 힘드시죠? 오늘은 이 사위 기다렸다가 같이 저녁 먹고 들어가실래요? 다들 인사해. 우리 장모님이셔. 이모님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장모님 모쪼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장모님은 식당에 적응하며 점차 배식도 자주 나오셨습니다. 저는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장모님을 뵐 때마다 일부러 더 크게 장모님을 부르고 직원들에게 인사를 시켜드리곤 했어요. 특히 새로 채용된 주방 직원들 중 누군가 장모님을 함부로 대할까 봐도 있었지만 식당 이모님이라고 무시하고 하대에 대는 회사 직원들이 혹시 있을까 봐 공공연하게 장모님 길을 살려드린 거죠. 장모님은 나중에 한 번은 우리 사이가 아주 최고야. 주방 직원들이 다들 사위 하나 정말 잘 뒀다면서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하며 엄지를 척 치켜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흘러 장모님이 저희 회사 내 구내식당에서 일하게 되신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로 67이 된 장모님은 아직도 쌩쌩하게 일을 다니고 계세요. 다만 올해로 68이 된 장인어른께서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셔서 일을 그만두시게 됐죠. 때문에 전 작년에 처제가 결혼하며 처가에서 나가자마자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해 두 분을 모시며 살고 있답니다. 앞으로 계속 연로해 지실 두 분만 사시게 두는 게 너무 불안하고 마음에 걸려서요. 먼저 그런 제안을 해준 제게 아내와 처제 그리고 새로 생긴 손아래 동서까지 무척이나 고마워하고 있답니다. 저희 어머니는 손주들을 볼 겸 또 아예 절친이 된 장모님을 만날 겸 저희 집을 자주 놀러 오세요. 우리 강아지들 헬미 왔다. 얘 현자야, 준비 다 했니? 사돈어른 준비 다 하셨어요? 언니 일찍 왔네. 조금만 기다려. 이 양반이 아침부터 늦잠을 자서 아직 준비를 다 못했어.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 장인어른과도 가까운 사이가 되며 요즘엔 주말마다 어머니와 장인 장모님 세 분이서만 우리를 두고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느라 바쁘십니다. 비록 택시는 그만두셨지만 여전히 베테랑 운전사이신 장인어른이 직접 모는 차를 타고서 말이죠. 어머님, 가끔 저희 애들이랑 저희 부부도 같이 놀러 다녀요. 저희 남편이 요즘 세 분이 저희랑 너무 안 놀아주신다면서 얼마 전엔 입이 대빨 나왔더라니까요. 아내의 말대로 저는 정말 가끔 세 분께 서운하기도 합니다. 저도 세 분이 나이 드시기 전에 한 번씩 떠나던 여행 말고도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거든요. 오죽했으면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저희 형이 혹시 우리 어머니 너네 집에서 사시는 거 아니지? 하고 농담으로 물어볼 정도라니까요. 나도 헷갈려. 정말 어머니 우리 집에 모시고 살아도 될 것 같아. 그건 그렇고 어머니가 너무 우리 처가만 좋아하신다고 형수님이 서운해하시진 않아? 난 그게 더 죄송하네. 야, 네 형수가 뭐에 서운해하고 그럴 사람이냐? 네 형수는 우리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자긴 두 배로 행복하단다. 좋은 사람이지? 겸사겸사 우리도 어머니가 주말마다 안 계시니까 시골 처가댁에 더 자주 내려갔다 오고 있어. 아무튼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니까 나도 사돈어른들께 너무 감사하다. 하지만 형의 말대로 너무 행복해하는 어머니와 장인 장모님을 보면 저도 모르게 입에 미소가 그려지곤 합니다. 거기에다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고 있는 애들과 최근 재취업에 성공해 훨씬 활기차진 아내를 보면 아, 이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제 곁에 계신 세 분의 부모님 얼굴에서 오래오래 미소가 떠나지 않도록 자식으로서 사위로서 아주 많은 효도를 하며 살 생각이에요. 그게 바로 자식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슬프게도 과거 저희 구내식당뿐 아니라 세상 어디에든 갑질과 텃세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엔 좋은 분들이 훨씬 많으시겠지만 그런 행동을 일삼는 몇몇 분들께 이 자리 빌려 한 말씀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여러분의 자식이 혹은 부모님이 보고 있다고 해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한 점 없으시냐고 말입니다. 아마 아니실 겁니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이 괴롭히는 사람 또한 누군가의 소중한 부모님임을 또한 가족임을 제발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모든 말과 행동은 되로 주면 말로 돌아오는 것이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부끄러운 행동은 그만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많은 분들의 마음이 부디 빠르게 치유될 수 있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